아시겠지만 참선 체험 시간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해서 평생 수행하는 참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끝에 좀 실천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참선이라는 건 이제 좀 생소하신 겁니다. 배우는 글자인데 참선 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어디서 해보셨습니까? 집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네. 뭐 화두 받으신 게 있어요? 이쪽 화두? 화두는 뭐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명상식으로. 네. 뭐 명상이나 화두 참선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좀 스님들은 화두 참선이라고 해가지고 화두에 집중하는 겁니다. 명상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방법이 집중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우리 참선 조계종에서는 참선 수행을 화두 공부라고 하죠. 화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참선 개요하고 화두 개요 그걸 말씀드리고 끝에 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이 참선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스님이라고 해서 전부 또 화두 참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영불 수행이나 경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공부, 율공부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절반 정도는 참선 수행을 하죠. 조계종은 이제 그 종지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첫째 이 수행으로 수행 방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불자분들은 스님들도 그런데 불자분들은 이제 더 몰라요. 참선 수행하는 내용, 화두 참고하는 방법, 그건 더 모르죠. 참선 수행 이제 절에 가시면 금방 대웅전에 가셨죠? 목탁 치고 스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봐요. 어디 가서는. 근데 참선 수행하는 모습은 실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참선 수행은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내부하고 좀 차단된 출입을 삼가고 이러한 큰 이제 방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시간 하루 10시간 정도 보통 참선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선한 모습을 볼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도 못 보는데 그 내용은 또 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참선 수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천을 하는 시간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해서 평생 참선방에서 참선 수행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뭐고 또 수행하는 방법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탁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제를 지내고 이러한 이제 스님들이 의식 방향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스님들이 참선 시간에는 그 이제 한거라고 해서 1년에 한거 여름 3개월, 겨울 동안이고 3개월 해서 3개월씩 1년에 절반을 이제 3개월씩 4번이지 12달이니까. 근데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그렇게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참선 수행을 합니다. 요 위에 내일 가실지 모르지만 요 위에 가는 정해사랑 선방이
이 스님들이 이제 참선 수행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가랑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선방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에서 저 뒤쪽 정도 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집단으로 이제 똑같이 시간 맞춰서 앉고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 또 이렇게 발을 치고 실제 또 통제를 시키고 일반 불자분들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참선 수행이 불교에서 이제 하는 수행은 참선 수행이라고 하죠. 또 인도의 그 명상은 이제 한문으로 이제 명상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게 됐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세타가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앉는 자세는 이제 다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수행하는 방법이 처음에 약간 이제 나라별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또 불교에서도 이 동남아 지역엔 윗바사나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온 그 참선 화두 수행법하고는 조금 또 수행하는 방법이 기초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다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근데 나라별, 시대별로 이제 변천해 왔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진 거죠. 오히려 이제 동남아 쪽이 그 옛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참선 수행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이제 화두선이라고 수행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 또 요가도 이제 명상을 하죠. 요가는 이제 세계적으로 또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요가난다가 많이 보급을 시켰죠. 미국에서. 근데 요가는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용체조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은 물론 이제 남성분들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는 그 미용체조 스트레칭식으로 보급이 됐어요. 이게 위에 그 높은 이제 명상 수행 방법은 이제 잘 보급이 안 됐죠. 왜냐하면 안에 이제 보급하다 보니까 밑에 거만 보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요가 동작이 명상 수행을 잘하기 위한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동작들인데 그 동작만 보급이 됐죠. 또 수행 방법이 한국에도 도교라고 있죠. 단문 이래 전통적으로 중국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에는 이제 그 대종교라는 게 전통 그 도교에 이제 제일 가까운데 그 도교는 이제 되게 단전호흡을 합니다. 단전호흡을 통해서 기에 집중해가지고 단전에 기를 모아서 그 기의 힘으로 남다른 능력 또 다른 정신 세계를 체험하고 초능력을 좀 얻어내는 그러한 신통 이런 걸 얻어내는 이제 그러한 수행 방법이 이제 도교 쪽의 수행 방법입니다. 도교 쪽은 이제 이 생에 다 써먹고 가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벼슬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써먹고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목적으로 주로 수행을 하는데 불교는 이제 좀 깨달음이라는 게 있죠. 깨달음. 근데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깨달음 경지에 이르셨는데 그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게 불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경지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부족과는 이 생사윤회,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윤회고를 벗어난다, 또 해탈한다, 뭐 구경멸관에 된다, 여러 가지 그 표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나고주는 윤회고에서 영혼은 계속 윤회하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떠한 의식체로 태어나고 그 존재하려면 전부 고통이 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몸도 아프고 번뇌도 많고 그 사회생활에 모든 게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런 그 윤회고를 벗어나는 게 이제 불교 깨달음의 목적입니다. 대중교, 전문교, 모든 종교가 전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불교가 근본의 그 깨달음의 목표를 유지한 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불교는 전부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살아갈 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제 팔만대장이 그런 이제 방법들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부처님이 살아가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이제 팔만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엄청 많은 이제 양의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화두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이제 명상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두를 안 넣으신 것 같은데, 불교의 그 참선, 불교도 이제 지금 동남아의 윗바사나 수행방법이 명상식으로 또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화두라는 용어는 안 쓰죠. 항시 자기를 자각하고 어떤 그 동작이나 생각에 객관적으로 집중하면서 관법이라고 하는 또 용어를 쓰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제 참수부터 이제 의식하고 집중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 움직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한 이제 수행법인데,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화두만 이제 화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계 중에서는 그 화두라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명상도 그렇고 참선도 그렇고 모든 그 수행, 그 많은 번뇌를 끊고 그 계속 생각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생각을 잠재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90%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요즘 정신의학 박사도 심리학자들이 발표하는 게 이제 요즘 그 수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90%는 필요 없는 생각을 한다. 그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스트레스를 쌓아요. 이게 학생들도 그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사회인들에서.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워가지고 편하게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무념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지혜가 열린다.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정신세계가 열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 잠들었을 때 그 남다른 또 능력도 나올 수가 있고 첫째로 도가나 그런 명상이나 참선이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아주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기혈이 잘 들어요. 물론 건강도 있어요. 첫째가 건강이죠. 근데 요즘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우울증도 올리고 광작용도 올리고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생기고 또 이제 자살도 하고 또 범죄인이 될 수가 있지. 그래 요즘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걸 이제 푸는 방법이 뭡니까? 천지 이제 오락 게임 젊은 사람들 그런 걸 많이 해서 풀죠. 그러고 하는 순간만 잠깐 있는 거죠. 그게 완전히 그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오락들이 아주 또 전부 난폭해요. 때려 부시고 죽이고 막 몇십 명을 막 죽이는 게임 죄의식 하나 안 느낌. 그런 걸로 이제 인성도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 그 심선이 자꾸 포악해지고 잘못 가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게 이제 일시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될지 모르는데 이게 누적되면 인성까지 망가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그런 걸로 약물도 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근데 이런 이제 참선 명상 이런 수행 방법들은 오히려 그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마음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근데 스트레스가 있으면 전부 부정적으로 보여요. 전부 세상이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그래 요즘 그 학생들도 그렇고 명상, 음악 같은 거 많이 듣죠. 명상을 많이 듣고. 그러면 이제 망상도 줄어들고 편안해지고 정서가 가라앉는. 학생들도 공부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하면 공부 다들 잘해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 쳐다보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다 그 경험이 있으시고 저도 그랬어요. 막 못해 책에 막 낙서 그림 그리고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아픈 보고 있어도 이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헤매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요즘은 막 또 오락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고 공부 시간 우리 땡식 때는 이제 만화책 책상 밑에다 만화놓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그런 데서 그 집중이 차요. 항시 쓸데없는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요.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요. 망상이 적은.
그리고 그 쓸데없는 90% 망상을 잠재우는 게 이제 이런 명상, 참선, 또 단전 이런 걸 해서 이제 줄이고 잠재우는 거예요. 그럼 그 줄어든 만큼 다른 능력이 생겨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돼요. 아까 이제 참선 수행 방법에 화두에 집중하라 했는데 화두라는 건 정치인들도 갖고 그런 근래도 이제 화두라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쓰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자막으로 나오고 그 화두라는 건 개념이 하나의 그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했을 때 스승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답변해 주는 게 화두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에 빠져서 이제 다른 생각이 다 잠재워지고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생각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화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그 1700까지 1700 공안이라고 합니다. 공안이라는 게 이제 화두라는 같은 뜻이에요. 1700까지가 전해오는데 제자가 스승한테 부처님이 뭡니까? 몇천 리를 걸어와서 깨달은 큰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해서 이제 손을 짚고 찾아와서 물었을 때 그 스승이 부처가 뭡니까? 부처는 그 가르침 대체 뭡니까? 이런 식의 질문했을 때 그건 이렇다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뜰 앞에 잡나가 부처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알 수 없죠. 그 말이 아닌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면 뒷간에 떡막대기입니다. 뒷간에 떡막대기가 부처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 번 딱 한 다음에 입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상상 외로 생각지 못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냥 물러나와서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이 빠져요. 그렇게 예를 들어 몇 개월, 몇 년, 그 한 가지 생각에 집중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이 잠들고 1년이 되고 3년이 들어다 보면 그게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다 심지어 이제 저가 뭡니까 판치생물하는 또 화두가 있어요. 판치는 이제 앞니빨, 판판한 앞니가 제일 평평하죠. 이 판치입니다. 여기 털난 게 생모, 앞니빨에 털난 게 없죠. 그런 식으로 다 앞니빨에 털난 게 어떻게 붙여라는 뜻인가? 또 의심을 하고 그러다 깨달아. 그런 식으로 1700까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하나하나 그 묻고 답한 분들의 다 그 기록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어느 스승한테 찾아가서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이걸 의심하고 참고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가 돼서 전해옵니다. 깨달아야 이제 화두가 되는 거지만, 그럼 또 전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화두. 그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죠. 그래 그 화두라는 개념은 그냥 질문에 한마디 답하는 게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이제 모든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의심하는 거.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목구라는 화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도 그 화두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많이 보편적으로 전해오는 게 이목구라는 화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자로는 시신마라고 하는데 그 시신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큰절을 하니까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스승님이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이제 물었어요. 어떤 물건이 왔냐고. 저런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무엇이 와서 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할 건 잃어버리고 말문이 딱 막혀. 자기가 진짜 무슨 물건인지 모르고 그래. 거기서 말문이 딱 막혀. 그래 그대로 드러나와서 내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도대체 내가 뭔가? 그 한 생각에 그냥 빠져서 말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도대체 내가 자기를 보고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했는데 자기는 답을 못하고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하고 질문했는데 딱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을 못하고 그게 이제 시신마라는 화두가 된 거지만 그래 그 시신마가 이제 이목구가 되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이목구 네 이름이 무엇이냐를 경상도 말로 네 이름이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이제 그냥 이목구가 됩니다. 그 이목구의 그 이는 뭡니까? 이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자기를 대신하는 이제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 도대체 내가 뭐냐 하는 이제 뜻이 이목구입니다. 그래 그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궁금증이죠. 근데 이목구 도대체 나라는 물건이 뭐냐? 나란 물건이 뭐냐? 내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근데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무엇이 나냐?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되고. 그래, 이제 자기라는 존재, 이 정의가 뭐냐? 그게 이제 이목구라는 화두. 요즘 이제 대부분 그 화두를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두가 이목구가 됩니다. 그래 뒷간에 똥막대기가 붙여있다 하는 것보다는 좀 공감할 수가 있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만약 화두를 집중한다면 이목구에 집중하십니다. 화두가 없으신 분들은 하던 대로 하셔도 되고 하던 수행만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절에 가면 시구들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도 저쪽 대웅전 옆 건물 이쪽으로 명부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뺑도로 10가지 소그림이 있습니다. 또 이쪽 제일 큰 화로 외벽에도 똑같은 그림이 이제 그리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10가지 그림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10가지 그림이 소그림이라고 해서 시구도라고도 하고, 또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해서 시무도라고도 하고, 근데 뭐 같은 뜻입니다. 그 10가지 소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참선 수행하는 그 방법을, 소를 길들이는, 야생소를 잡아서 그 마음대로 날뛰는 그 야생소를 잡아서 길들이는 거에 비유해 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수행 방법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또 스스로 생각을 길들여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필요 없는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낮에는 망상, 이 생각, 저 생각, 멋대로인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번뇌죠.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길들이는, 서로를 길들이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않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소를 길들이는 거죠. 야생소를 밧줄로 올려서 길들이는 그 방법이나 자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거야. 이 명상이라는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명상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마인드 컨트롤하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고 제어하고 한다는 그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이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마인드 컨트롤. 이게 이 참선 수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길들이듯이 자기 이제 마음을 길들이는. 그 쓸데없이 막 끌어당기는 소 한 마리 잡아다가 길들이기 힘듭니다. 옛날엔 다 말도 그 밧줄로 걸어서 그 송아지 좀 이제 망아지 작은 거 끌어다가 길들이죠. 그래 이제 가축으로 만들고 타고도 다니고 전쟁에도 쓰고 수레도 끌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길들여 말 한 마리 길들이려면 길들 때야 힘든데 진짜 농경 시대고 얼마나 쓸 때가 많습니까? 일도 사람이 밭을 갈고 짐을 수레에 끌고 하는 건 사람 수십 배를 해요. 또 말을 타면 전쟁에서 그 적도 무찌를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사람보다 빠르기도 몇십 배 빠르기도 거리도 많이 갈 수 있고 지금은 또 뭐 자동차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게 참선 수행이다 생각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가라앉히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의지대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단전하고 가는 기가 이제 단전이 모아지면 그 이제 기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앉는 자세 한번 선생님 다리 쭉 뻗어보세요. 오래 앉아있으니까 불편하시고 이렇게 다리를 좀 때려주세요. 뼈끼리도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좀 어긋나게 바꿔가면서 울리면 좀 혈액순환이 잘 되죠. 다리를 이제 좀 푸셨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조금 편하게 벌려보세요. 이 앉는 자세는 명상이나 요가나 도가나 또 불교의 참선이나 똑같아요.
이 한 다리를 이렇게 이제 당겨서 이렇게 한쪽 허벅지에 반만 올려. 아무 쪽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올리시고 이 복숭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하고 이제 나머지 다리를 당겨서 이렇게 발바닥에 두 개가 전부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올려보세요. 이게 이제 결과부자 자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종교 수행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게 최고 좋고 어려운 자세. 이 자세는 이제 마음 집중도 잘 되고 마음이 이제 빨리 안정이 됩니다. 또 기혈순환이 잘 되고 졸아도 넘어지지 않는 자세.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이 졸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자세는 잘 넘어지는데 이 자세는 잘 안 넘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이제 통증도 줄어들고 하면서 요게 이제 결과부자 자세라고 하고 금강자. 그러니까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안정되고 단단하다. 그래서 이제 금강자라고도 하고 또 연꽃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손바닥 발바닥 위로 꽃잎처럼 맞은다 해서 연꽃 자세라고. 그리고 이제 손은 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크게 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일 많이 단전업에서도 이 자세를 쓰고 불교 참선도 이 자세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근데 단전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전에 기를 모은다고 해서 서로 욕하면 이제 기가 교류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 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무릎에 이건 항막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또 많이 쓰는 자세죠. 그냥 이제 주먹을 넣으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깍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앞에 놓으셔도 돼요. 여러 가지 손 자세는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제일 많이 쓰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다리 펴보세요. 이 자세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번엔 당겨서 그냥 바닥에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만 허벅지 위에 올리세요. 이건 한쪽만 올린다 해서 반과부자. 이건 조금 편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자세에 비해서 쉬운 대신 이제 한쪽만 올리기 때문에 몸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리면 평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더 불안하죠. 이건 오래 앉아있으면 아주 이제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대충 이러한 자세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편한 데로 앉으시면 편한 데로 이렇게 그냥 두 다리 당겨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앉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참선할 때 스님들은 1시간 참선을 하고 일어나서 빙빙 이렇게 다리 풀고 포행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이렇게 돕니다. 한쪽으로 돌아요. 그러다 한 10분쯤 돌다가 다시 앉아서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한 다음에 또 죽비소리를 맞춰서 또 일어나서 빙빙 돌다가 또 앉고 그렇게 이제 하고 한 몇 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행할 시간에는 나가서 두 바퀴 돈 다음에 나가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고 물이 나는데 물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1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한 두세 시간 정진하고 또 식사 시간 되면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한 시간 정도 하고 공동생활이니까 군대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죽비로 이렇게 대웅전 같은 데서는 보통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목탁을 씁니다. 이건 죽비라고 해가지고 이 죽비 소리를 신호로 선방에서는 스님들 수행하실 때는 그래 움직입니다. 그 위로 쓰고 불단에 예배하고 할 때는 참배하고 할 때는 이제 이걸 죽비 소리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그 불단에 여기도 이제 부처님이 계시죠. 저 자세는 수행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는 이렇게 턱을 당겨서 이만큼만 보일 정도로 놓을 뜻입니다. 근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바닥에 무늬 같은 걸 똑바로 쳐다보시면 안 되고 그냥 희미하게 초점 없이 눈을 뜨십니다. 턱은 당겨서 콧잔등 선이 이렇게 아랫배 단전에 콧잔등 그 연결선이 단전에 향하도록 그렇게 앉으십니다. 본격적인 이제 그 참선 실참도 조금 더 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 죽비를 3번 치면 자세를 잡고 화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목고 화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화두에 집중하시면 이목고 도대체 내가 뭔가 하는 한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근데 연상에서 자꾸 그걸 이렇게 분별심으로 자꾸 추론하거나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풀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도대체 내가 뭔가 이 먹고 줄여서 이 먹고 이는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먹고 요것만 반복하셔야지 딴 생각 안 하시면 자꾸 똑같은 생각을 이 먹고만 반복하셔요. 근데 금방 딴 생각으로 빠져요. 그러면 애써 잡아온 소 길리려고 잡아온 고삐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소는 도망가죠. 그게 바로 딴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차리고 소 놓친 걸 빨리 알아차리고 소를 잡아오는 게 다시 이목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소 길들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서 15도를 이제 절마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빠지면 애써 잡아온 소를 놓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서 고삐를 탁 켜주고 있는 게 다시 이목구 집중하는 거예요. 이목구 한 가지만 손을 놓치면 소 고삐를 잡아와야 돼요. 빨리 차야 돼요. 놓친 좀 빨리 하고. 늦게 알아차릴수록 멀리 도망가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잡아오고. 잡아온 게 바로 이목구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해요. 단순하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딴 생각 빠졌다고 해서 한 번밖에 난 안 빠졌습니다. 그럼 한 번 빠지고 한 10분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10분만 할 거예요. 10분 딴 생각 했다는 결론이죠. 여러 번 찾아와야 돼요. 10분 만에 소고삐에 찾아오면 그건 길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도망갔을 때 얼른 잡아오고 저만큼 도망갔을 때 얼른 잡아오고 많이 잡아올수록 빨리 길이 들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딴 생각으로 빠지면 당연히 빠져요. 여러 번 빠질수록 여러 번 잡아올수록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고요. 소가 도망간 줄을 빨리 알아채고요. 딴 생각이 들어오면 소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딴
딴 생각을 했구나, 망상을 했구나 하면 빨리 속옷들을 잡고, 그리고 다시 이목구에 묶고 나야 돼. 묶고 나도 이게 풀어져서 또 도망가고, 그건 딴 생각하고. 그래, 잡아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이 들어. 그럼 이제 진짜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 다른 세계를 이제 체험하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소 길들이는 것처럼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주 난생 처음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길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해 보는 거예요. 이목구에만 집중, 진짜 얼마나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이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아까 자세 배운 거 있죠? 이제 이쪽 줄은 저쪽을 보고 앉으시고 방향만 틀어주세요. 이쪽 줄은 저쪽을 보고 앉으세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앞사람을 보면 신경이 쓰이니까